예, 안녕하십니까. 8장 1절 클래스의 기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클래스 선언하기,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생성자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메소드라고도 하고, 이제 함수라고도 하는데, 클래스 안에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을 정리하고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객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객체라고 하면 이제 뭐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도 얘기하고요. 말 그대로 어떤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능, 함수도 있습니다. 요 두 개를 묶은 것이 이제 보통 객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노트북이 있다. 그럼 노트북이 있으면 그 노트북에는 사양이 얼마고 CPU가 얼마고 램이 얼마고 이런 정보들이 쭉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에는 여러 가지 버튼이 있죠. 전원 버튼을 키면 노트북이 켜진다. 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일을 하는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함수들이 노트북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트북을 처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정보도 다 정의하고 그리고 함수도 다 정의하고 그렇게 딱 만들었어요. 또 만들려면 또 이 작업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만든 다음에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 버리면 한번 클래스만 딱 만들고 나면 객체는 바로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객체를 지향해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파이썬이고요. 이제 사실은 C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요즘에 배우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발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프로그래머가 A부터 Z까지 다 알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분업화되어 있어서 이제 고급 프로그래머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초보 프로그래머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만들고 객체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를 작업을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사람을 그려라. 아버지 얼굴을 그리고 어머니 얼굴을 그리고 아니면 뭐 아는 사람 얼굴을 그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려요? 자세하게 그리지 않고 대충 얼굴 그리고 머리 그리고 뭐 눈, 코, 입 이렇게 정확하게 안 그리고 축약해서 저기 간단하게 그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클래스, 이게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객체를 인스턴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어내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소드 또는 함수가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객체 클래스 안에다 정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네. 객체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고 그러한 객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체는 말 그대로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설계도가 뭐 어떤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 설계도를 따라서 뭘 만들어내면 그게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죠. 객체라고 하는 게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붕어빵을 만들려면 붕어빵 틀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 밀가루 딱 넣고 찍어내면 붕어빵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뽑아서. 자, 여기 보시면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뭐 여기 신입생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지금 신입생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이름, 객체마다 이름이 있겠죠. 대상이니까 신입생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름이 있고 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만약에 들어올 때 점수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영어, 과학 이런 점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학생 하나하나를 요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거는 그냥 출력을 한 거고요. 요거는 각각 요 이름, 총점, 평균 사이에 탭을 주겠다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을 띄우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6명의 신입생에 대한 리스트 요소를 하나씩 뽑아서 그거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뭐 수학 점수 이거 다 더해서 합계를 내고 4로 나눠요. 그럼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학생당 합계와 평균을 출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짠다면 이렇게 짜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객체지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객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속성이라고 얘기했고, 속성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객체를 만드는 함수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 create student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는 5개로 했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호출되면 여기 입력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리턴을 하죠. 이렇게만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든 거죠.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는 이름은 유인성, 뭐 국어 점수는 87점 이렇게 딕셔너리 구조로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는 그냥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요 리스트 안에는 6명의 학생의 점수가 들어있을 거고 거기서 하나씩 뽑아서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단지 요렇게 리스트 학생들을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냈다. 요 차이만 있습니다. 자, 학생을 매개 변수로 받는 형태의 함수로 만들면 코드가 이제 균형이 잡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좀 더 구조화가 된 거죠. 그죠? 약간 일일이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하지 않고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 입력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소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작업을 했다면 뭐냐면 그 프린트 할 때 이제 이거 결과 화면을 그냥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함수로도 했는데 어떤 함수를 했냐면 요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요거를 뭐 학생의 이름은 누구이고 국어는 뭐이고 수학은 뭐 이렇게 돼 있는 요 정보를 가져다가 처리를 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름 다음에 합계 그 다음에 뭐예요? 평균을 묶는 한 줄로 표현하는 문자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student to st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정보를 넣으면 거기에서 리턴을 해주는데 이런 형태의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계인데 합계는 어디서
놓냐면 여기 함수를 또 정의했기 때문에 합계 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는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지금 뭐예요? 4개의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물론 함수가 많아져서 뭐 분량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메인 함수, 즉 실질적으로 코딩하는 건 이거는 이미 사전에 다 만들어 놓으면 함수만 호출해서 값만 넣어서 결과만 나오게끔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초급 프로그래머도 쉽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하는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서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사용법만 알면 되지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학생들을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함수로 여기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문자열로 출력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프린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길이가 확 줄어들죠. 물론 앞에 것까지 합치면 소스의 길이가 더 늘어났지만 앞에 거는 나중에 계속 쓸 수 있고 그거는 남이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 소스는 실질적으로 초급 프로그래머는 이만큼만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학생 수가 6명이 아니고 10,000명이다. 내지는 뭐 다른 정보들을 더 넣어야 된다. 이랬을 때는 무진장 복잡하고 분량도 많아질 건데 그것들을 간결하게 되는 거죠. 왜?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함수를 호출한 거는 다른 문서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파이썬 파일은 짧아지겠죠. 이게 지금 하나의 파일에다 넣어서 분량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좀 더 지저분해 보이지만 분리해서 파일을 분리해서 쓴다고 하면 이것만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객체를 쓰는 것과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 자, 객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듭니다.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고 여기에 이름을 쓰는 거죠. 클래스 이름을. 그리고 얘가 하는 것들을 여기 밑에다 적어요. 자, 그리고 클래스 이름으로 함수를 만드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이걸 객체다. 혼용해서 씁니다. 인스턴스나 객체나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좀 선언했는데 여기 패스라고 했죠. 아직 미완성된 소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나중에 채워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패스로 해서 넘어가고 이제 실행만 되는지 안 되는지 구조를 잡는 거죠. 그래놓고 여기 이제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클래스하고 이름이 동일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학생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죠? 학생의 리스트는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리스트의 요소들을 객체,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를 넣고 싶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다가 생성자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성자에 의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거죠. 몇 개를 만들었어요?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소스하고 똑같죠? 살만 붙이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이름을 갖습니다. 여기 클래스 이름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닛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함수를 클래스 안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요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출할 때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호출을 하지만 실제 동작하는 건 이 init이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이 된다.
그리고 이 안에 셀프라고 하는 변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매개 변수를 이 다음에 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셀프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셀프는 뭐 거의 약속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키워드는 아닌데 뭐 셀프라고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셀프로 쓰면 다른 프로그래머가 봤을 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무시적인 약속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라고 해서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랬고 이니시라고는 함수에 셀프를 넣고 자 이제 우리가 입력받아야 될 매개 변수를 5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럼 요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 셀프는 뭐냐면 이 함수가 호출되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건데 자기 자신의 네임이 여기 객체 안에는 자기 자신의 속성 정보가 다 있습니다. 네임, 코리안, 메스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네임을 넣어라. 코리안을 넣어라. 메스를 넣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수의 매개 변수로 입력값으로 들어오는 애들을 객체를 만들 건데 거기에 있는 속성 정보의 값으로 넣어줘라 이런 얘기죠. 요거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튜던트라고 하는 함수로 이게 생성자죠. 그럼 이걸 선언해가 실행하게 되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름은 유인성, 그 다음에 국어 점수는 87점, 수학 점수는 98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객체가 뚝뚝뚝 만들어지는 거죠. 노트북 공장에서 노트북 찍어내듯이. 그럼 노트북 공장에 노트북 찍어내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나온 노트북과 두 번째 나온 노트북이 구별되죠. 어떻게 구별돼요? 시리얼 넘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S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시리얼 넘버를 물어보잖아요. 시리얼 넘버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고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자기네 회사 건지 아닌지 확인 뭐 이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이제 노트북 객체 간에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죠? 물론 그 안에 이제 대부분 다 똑같이 나오지만 뭐 약간의 정보를 추가해서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하튼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신입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씩 만드는데 그때 점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다 다르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아까 첫 번째 신입생의 국어 점수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 학생의 여기 첨자를 써서 0번째에 있는 학생의 국어 점수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프린트를 쓰면 요거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자, 보통 객체는 속성 정보도 있지만 얘가 무슨 일을 합니다. 노트북 같으면 버튼을 눌러서 뭐 전원을 킨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함수들이 뭐 그런 기능이 우리 여기서는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다가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도 셀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클래스에 의해서 만든 객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메소드니까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엔테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클래스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바깥에 써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어낼 때는 객체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아까 그 소스를 조금 더 간결하게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함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호출해서 써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init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들고 그죠? 아까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getSum이라고 해서 합계 구하는 함수, 평균 구하는 함수를 클래스 안에다 정의를 해요. 그리고 요거는 말 그대로 다른 파일에다 저장해 놓고 갖다 써도 되겠죠. 자, toString이라고 해서 문자열로 만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각 총점과 평균 구하지 말고 한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서 그걸 문자열로 만들어서 갖다 쓰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제 뭐 하면 돼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6명의 신입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화면에 출력할 때도 요거를 이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요때 출력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스튜던트라고 하는 요거는 지금 6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기서 한 명의 요소를 뽑아서 그거에 toString 어떻게 보면 객체에 그 있는 그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요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출력이 됩니다. 이제 반복문 때문에 6번이 출력된 거고요. 자, 이번 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속성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뭐 속성은 정보죠.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절차적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프로그래머가 다 짜야 되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객체로 만든 다음에 이 객체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소스의 길이도 줄어들고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 이제 그런 언어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얘기고요.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 복잡한 자료 모드 시스템 등에서 핵심적인 기능만 뽑아서 그것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기를 샀는데 그 기기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서 특정한 것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복합기를 샀어요. 복합기는 팩스도 되고 프린터도 되고 복사도 되고 스캐너 기능도 있어요. 근데 나는 프린터만 하겠다. 그러면 나는 복합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프린터 하는 그림만 그리는 거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전체를 그려도 되지만 그렇게 모든 사물들을 전체를 그려서 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뽑아서 그걸 만드는 거. 이게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한 걸 안 그리고 핵심적인 기능만 뽑아내는 것을 추상화라고 얘기하고요. 클래스는 말 그대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애를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함수를 생성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같은 객체라도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추상화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음식 주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이제 가게 정보가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가게 정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가게 정보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 것이냐? 가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메뉴, 리뷰, 목록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이 객체 가지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게 정보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매출 상세 목록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음식 주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과감하게 빼는 거죠. 이게 추상화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가게 정보가 가져야 되는 정보들 필요한 정보만 넣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추상화를 해놔야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세금 관련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럼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전화번호. 이게 물론 전화번호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메뉴라든지 리뷰 목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세금이니까 매출만 있으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객지를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만 뽑아서 넣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객체에는 뭐 아까 정보가 있고 또 하나는 뭐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속성과 직접 행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클래스 안에 메소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음식 주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메뉴를 눌렀더니 뭐 전화 걸리고 어떤 메뉴를 누르면 원하는 메뉴가 주문돼가지고 가게 정보 뭐 가게 정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객체가 만드는 그 객체를 통해서 주문하는 객체를 만든다. 그럼 거기에 버튼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함수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어떤 걸 누르느냐, 어떤 함수를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걔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 행위가 이제 클래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SNS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객체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무진장 많아요. 네, 그런 객체들에는 여기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객체, 타임라인 글이라고 하는 객체, 그룹 정보의 객체 등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는 이렇게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8장 1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